이게 이제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뭐 다양할 것 같은데 주로 그 싱크홀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뭐 싱크홀이라는 게 이제 크게 구분하면 네. 자연적으로 지질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우리가 지하 공간을 개발하다가 생겨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싱크홀 사고는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로 관로가 노후화돼서 어떤 중간중간에 구멍이나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그 위에 있는 흙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흘러내리거나. 네, 빠지게 되면 이제 조금씩 공동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너무 크게 확대되면 그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수, 손상된 상하수로 관로에 의한 것은 하수 관로가 보통 지표면에서 1에서 1.5m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게 큰 규모가 아니고 직경 한 1, 2m에서 그런 규모로 발생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싱크홀의 60% 정도는 이 상하수도 관로의 문제 때문에 손상된 상하수도 관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땅 속에 있는 집안이 굉장히 좀 느슨하고 연약한데 적절한 공법이 선정되지 못했거나 땅 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불균질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게 단층대나 약한 집안이 나타나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설계에 있는 대로 제대로 시공한다 하더라도 약간만 부주의하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 공사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빈도가 좀 높긴 하지만 지하 공사라든가 이런 요인이 훨씬 또 피해적으로 보면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시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싱크홀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 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2013년, 14년에 맞아요. 그 송파에서 집안이 함몰이 되면서 예. 처음으로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석촌동의 도로에서 집안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넓은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5m, 깊이 10m에 달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송파에 있는 지하 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대형 트럭이 지나간 연후에 깊이 10m까지 싱크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 바로 밑에 지하철 9호선이 시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깊이가 10m까지 발생한 것도 지하철 공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사실 그전에는 싱크홀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뭔지를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 우리가 뭔가 이 싱크홀이라는 게 확 와닿은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도심 속에서의 그렇죠. 싱크홀. 예. 저게 뭐야? 진짜 사실 영화와 같은 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해 조금 이런 싱크홀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갑자기 싱크홀, 3m짜리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2월 달입니다. 행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두 사람이 싱크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옆에 펜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공사장 인근인데요. 공사장에서 굴착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배면에 흙이 유출되면서 지하 공동이 발생하였고 그 보도에 보면 여기 조금 색깔이 진하면서 보도 블럭 사이가 좀 틈이 벌어져 있는 데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약간 보도가 내려앉고 조금 젖어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연희동에서 이런 또 싱크홀이 또 발생을 했었죠. 예.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커다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달리던 SUV 차량이 그대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난 현장인데요. 저기 보시면 아는 것처럼 지나가던 차들이 전부 다 쿨렁쿨렁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로 달리던 차가 그 싱크홀로 푹 빠진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 펌프장 관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물과 함께 흙이 빠져나가서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덧붙여서 도로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연해지기 때문에 함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싱크홀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0회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해마다 20회 정도는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3월 24일 저녁 6시 29분 강동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4차선이 내려앉는 그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굉장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예.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땅 꺼짐 규모가 현재까지 지름 20m, 깊이 20m 정도로 파악되는데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직경이 20m에 굉장히 컸어요. 예. 깊이가 18m까지 가라앉았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싱크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이게 또 구조 작업이 난항을 좀 겪었어요. 예. 도로에는 항상 거기 상하수도 관로가 지나가게 되고요.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상수도관은 파열이 되고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한 2,000톤의 물이 거기 쏟아져 내려왔고 거기서 무너져서 쏟아져 내려간 토사량이 6,000톤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하고 흙하고 섞여버렸으니까 이거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내려가서 직접 파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 사고로 사실 돌아가신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참 또 많이 안타까웠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밤에는 배달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사고 당시에도 이제 배달을 가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이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도로가 푹 꺼지면서 1분도 안 돼서 이제 추가로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싱크홀이 발생할 주변 지관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싱크홀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사고가 돼서 계속 싱크홀이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들은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고에 좀 특별한 전조 증상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5년 전에 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구리시에서 집안암벌 발생된 데도 이 강동구 명일동 이 지역이랑 직선거리로 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질학적인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집안 특성이 양쪽이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구간 다 그 하부에 도로 하부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하필 터널 막장이라고 그러죠. 제일 끝단. 네네. 그 끝단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끝단 있는 데서 양쪽 다 무너졌습니다.